안녕하세요, 배한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보조제 역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보조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크랩에서 추출한 또는 슈림프, 새우 껍질에서 추출한 키토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키토산은요,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데 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없애준다거나 또는 지방의 합성을 저하한다거나 또는 장내에 있는 지방을 많이 쪽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보조요법으로 쓸 때는 지속적으로 먹어서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한다기보다는 장내에 있는 우리 지방 덩어리들을 잘 배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효능이 있는지 같이 보러 가시죠. 자, 그럼 키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토산은 이렇게 게나 새우의 껍질에서 추출한 이 키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재처리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천연에는 게 껍질이나 새우 껍질에 키틴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수분해라는 것을 시켜서 이렇게 키토산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키토산이 사실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물질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토산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느냐?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토산이 위장 쪽에 먼저 이렇게 존재하게 된 다음에 지방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지방을 먹게 되면 이렇게 겔과 같은 이런 형성이 되면서 키토산과 이렇게 한데 뭉쳐져요. 키토산과 한데 뭉쳐지면서 이것이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도와줍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키토산은 밥을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되는, 키토산은 먼저 먹어야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위장 하부까지 먼저 내려가 있어야 하는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키토산은 위산에 의해서, 산성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0분 전쯤에는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밥 먹기 바로 전에 먹는 것이 아니라 30분 전쯤에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먹어서 그 다음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음식물과 함께 결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효능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실험자 15명을 두고 우리가 12일간 지속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게 했는데, 마음껏 음식을 먹게 했어요. 마음껏 음식을 먹게 했는데 4일 정도는 그냥 그런 보조제 없이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일자를 보조제를 가지고 했는데, 키토산 4.5g, 하루에 4.5g 정도를 이제 먹은 거죠. 5번을 먹게 됐는데, 먹을 때마다 먹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있는 것처럼 대변의 양이 실제로 많이 늘었죠. 컨트롤이 우리가 여기 파란색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녹색이 키토산인데, 대변의 양이 엄청나게 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재밌는 거는 지방이 배출된 양이 역시 컨트롤보다 엄청나게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람으로 따지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키토산이 지방을 이렇게 끌어당겨다가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 그리고 식이섬유의 역할처럼 해가지고 배원의 양도 좀 늘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효능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러한 키토산이 극을 띠고 있어요. 이 키토산이 극을 띠고 있어서 기름에 이렇게 붙습니다. 기름에 붙어가지고 이것이 기름을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기름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산성일 때 이 효과가 훨씬 더 증강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산의 존재 하에서 키토산을 복용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산이 없을 때는 키토산을 먹어도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산을 형성하고 있는 구연산이라든지 또는 비타민C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를 좋게 볼 수 있는데, 특히 비타민C를 같이 먹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를, 특히 지방을 배출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와 같이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 비타민C와 구연산 그리고 키토산을 같이 먹었을 때 상태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키토산만 먹었을 때, 그리고 요게 이제 비타민C 같이 먹었을 때, 여기 이제 구연산 먹었을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컨트롤은
그 음식량이에요. 음식량이 요렇게. 근데 그 키토산을 먹으면 음식량이 좀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뭐 비타민C는 음식량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 구연산 자체는 음식량 자체를 많이 줄여주는데 효과가 좋다. 이거 앞에서도 잠깐 나와 있었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변의 양은 비타민C를 함유했을 때가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피트, 지방 배출량도 여기 보시면 구연산 비타민C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느는 것을 우리가, 밑에네요. 비타민C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느는 걸 볼 수 있죠. 요게 지금 요거 봐요. 요게 이제 대변량인데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역시 지방의 배출량도 굉장히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방의 소화에 관련된 거예요. 단백질의 소화에 관련된 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단백질에 관련된 건 상관이 없는데, 지방에 관련된 거는 여기 컨트롤은 94, 키토산은 52, 그 다음에 비타민C를 같이 하시면 20.8,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방 소화를 굉장히 줄여버린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토산을 사용할 때는 비타민C와 같이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C와 같이 복용했을 때 트리그리세롤 상태는 어떤가? 역시 그 지방이죠. 지방 생각하시면 되고, 갈수록 이제 컨트롤은 트리그리세라이드가 늘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키토산을 보시면은 뭐 쫙 줄어들죠. 비타민C를 보시면 10일 정도 됐을 때 현저하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연산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비타민C와 같이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키토산은 이렇게 세포 단위에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전자에 관련돼서 키토산이 효과를 보인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흡수가 됐을 때죠. 지방의 합성 자체를 좀 줄여준다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전자 단위로 PPAR 감마라고 하는, 이 PPAR 감마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유전자에 작용해서 지방의 합성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인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키토산을 사용했을 때 좀 줄어든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키토산을 사용했을 때 줄어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키토산이 실제로 얼마만큼 몸무게를 좀 줄일 수 있느냐, 그래서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키토산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121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추적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키토산을 사용했을 때 아주 몸무게가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 양도 감소시켰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토산을 꾸준하게 쓰게 되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을 감량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뭐 어느 정도 입증이 좀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를 가장 좋게 복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지방 음식을 복용할 때 우리가 먹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런치라든지 디너, 그러니까 점심 저녁을 먹을 때 우리가 키토산을 먹는 것이 좋은데, 이걸 이제 먹을 때 바로 먹는 것보다는 30분 전쯤에 먹는 것이 일단 좋겠다라는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고, 지방의 흡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흡수되는 필수 지방산,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이러한 또는 약물 같은 것들이 이 키토산하고 같이 했을 때 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은 추가로 추가로 복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언제? 키토산을 먹지 않는 아침이라든지 이럴 때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복용할 때는 다른 약물을 복용할 때 복용하지 않는다. 키토산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키토산은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고, 너무 지속적으로 복용하기보다는 기름진 음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먹을 때 간헐적으로, 보통 여기에는 지금 1g에서 2g 정도 먹어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 뭐 더 먹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키토산 자체를 복용할 때는 그 위장 내에서 음식물과 같이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키토산을 복용하게 되면은 장 쪽에 있는 지방을 잘 흡수해서 지방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사항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복용법의 경우에도 지금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복용법대로 잘 맞춰 쓰셔야지 훨씬 더 효과를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약간 다른 포커스를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키토산의 경우가 아마도 장내에 있는 지방을 빼내주는 데는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직장인이라든지 회식이 좀 잦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체중 감량을 도모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키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체중 감량 보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